스트리트 파이터 2는 초당 60프레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에이전트가 60프레임마다 한 번, 다시 말해 1초에 한 번만 새 행동을 골라도 훈련 상대인 류 내장보들 상대로 100경기에서 100% 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빠를수록 강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곧바로 강한 격투 게임 인공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상대의 약점을 찾아 같은 행동을 오래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행동의 종류뿐 아니라 버튼을 몇 프레임 동안 누를지도 학습한 실험과 그 성공처럼 보이는 결과 안에 숨은 평가 함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For How Long Should We Be Punching? Running Action Duration in Fighting Games입니다. 2026년 5월에 공개됐고 컴퓨터스 앤드 게임즈 2026에 채택됐습니다. 연구진은 오픈소스 파이트레더 환경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페셜 챔피언 에디션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주먹질이나 이동 같은 행동만 고르는 대신 그 행동을 몇 프레임 동안 유지할지도 직접 고르게 하면 더 적절한 타이밍을 배울 수 있을까? 논문은 고정 프레임 스킵, 무작위 프레임 스킵, 학습된 프레임 스킵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프레임 스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값이 8이라면 에이전트는 현재 화면을 보고 행동을 하나 고른 뒤 그 행동을 8프레임 동안 계속 실행합니다. 그 사이에는 새 화면을 관찰하거나 새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값이 작으면 가까운 거리의 공격이나 회피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한 경기에서 내려야 할 결정이 많아져 계산 비용과 탐색 난도가 커집니다. 값이 크면 반응은 둔해지지만 한 번의 결정이 더 긴 시간 구간을 책임집니다. 연구진은 고정값 4, 8, 16, 60을 포함해 이 시간 해상도가 성능과 행동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실험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체력이나 위치 같은 게임 내부 수치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화면 픽셀만 관찰합니다.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12장의 게임 프레임을 쌓고 프레임 사이에는 8프레임 간격을 둡니다. 행동 공간은 방어, 전진, 점프, 앉기 같은 움직임과 약, 중, 강 공격을 조합해 48개 기본 조합을 만듭니다. 여기에 파동권, 승용권, 용권 선풍각 같은 특수 기술을 하나의 행동으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보상은 상대에게 준 피해, 자신이 받은 피해, 경기 승패를 반영합니다. 즉 화면에서 거리를 읽고 공격과 이동과 지속 시간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PPO, 근접 정책 최적화입니다. 각 조건은 총 1000만 타임 스텝을 학습했고 경험은 8개 환경에서 병렬로 수집했습니다. 한 번 업데이트할 때 각 환경이 512 스텝을 모으고 배치 크기는 1024, 학습은 20회 포크로 진행했습니다. 할인율은 0.94입니다. 학습 상대는 게임에 내장된 류볼이며 난이도 별 하나부터 8가지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나 다른 학습 에이전트와의 자기대전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로 움직이는 내장보들 상대로 정책을 최적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 조건은 3갈래입니다. 첫째는 프레임 스킵을 경기 내내 하나의 값으로 고정합니다. 4, 8, 16, 60을 각각 시험합니다. 둘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허용된 값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4에서 8 사이 또는 4에서 16 사이를 사용합니다. 셋째는 정책이 게임 화면을 보고 행동과 프레임 스킵을 함께 선택합니다. 연구진이 기대한 것은 세 번째 방식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긴 행동을 쓰고 가까이 있거나 체력이 적을 때는 더 자주 판단하는 식의 상태 의존적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형 정책은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분리형은 하나의 화면 특징을 공유한 뒤 첫 번째 정책 머리에서 이동과 공격을 고르고 두 번째 머리에서 프레임 스킵을 독립적으로 고릅니다. 결합형은 행동과 프레임 스킵의 모든 조합을 하나의 큰 행동 공간으로 만들어 한 번에 선택합니다. 결합형은 개념상 단순하지만 원래 행동수와 프레임 스킵 후보수가 곱해져 출력 공간이 빠르게 커집니다. 실제 예비 실험에서도 결합형은 분리형보다 낫지 않아 가장 작은 4에서 8 범위만 평가했습니다. 이 논문의 중심 결과는 주로 분리형 구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평가는 학습에 사용한 류 내장보들 다시 상대합니다. 난이도는 별 하나부터 8가지를 순환하고 각 정책은 100경기를 치릅니다. 평가 때는 정책이 출력한 최고 확률 행동을 99%의 결정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1%만 확률적으로 샘플링합니다. 이 설정은 학습이 안정적으로 상대의 패턴을 공략했는지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상대에게도 통하는 격투 능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논문은 뒤에서 가일, 켄, 출리, 장기 F, 베가, 사가트, 바이슨 등 학습에 없던 상대를 따로 평가합니다. 학습에 사용한 류봇 상대 결과를 보겠습니다. 고정 프레임 스킵4는 승률 74%, 8은 89%였습니다. 그런데 16과 60은 모두 100%였습니다. 매 결정마다 값을 무작위로 고른 4에서 8 범위는 79%, 4에서 16은 80%였습니다. 학습형 분리구조는 4에서 8 범위가 77%, 4에서 16이 83%였고 32까지 허용하자 100%가 됐습니다. 결합형 4에서 8은 69%였습니다. 학습형은 경쟁력은 있었지만 잘 고른 고정값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프레임 스킵 60은 1초 동안 같은 행동을 유지합니다. 격투 게임에서는 지나치게 둔해 보이지만 강화학습에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내려야 할 결정수가 크게 줄고 한 행동의 결과가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이 보상에 기여했는지 찾는 신용 할당 문제가 단순해지고 무수한 짧은 입력 조합을 탐색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이를 시간적 추상화로 해석합니다. 복잡한 미세 조작을 배우는 대신 길게 누르면 통하는 행동 하나를 찾기 쉬워진 것입니다. 계산 효율과 반응성 사이의 교환이 상대의 약점과 결합했습니다. 학습형 정책이 성공했다면 체력이 적거나 상대가 가까울 때 작은 프레임 스킵을 골라 빠르게 반응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는 큰 값을 골라 계산을 아끼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석은 달랐습니다. 분리형 정책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14나 16처럼 큰 프레임 스킵의 확률을 몰았습니다. 플레이어 체력과의 뚜렷한 관계도 없었고 상대와의 거리와도 관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짧게 바꾸기보다 대체로 긴 입력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상태에 맞는 타이밍 제어를 학습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느린 시간 해상도를 발견한 셈입니다. 버튼과 콤보 분포를 보면 이유가 더 선명합니다. 정책은 다양한 공격을 섞기보다 특정 버튼이나 필살기 하나의 확률을 크게 몰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높은 프레임 스킵은 이런 반복을 자연스럽게 길게 실행합니다. 류 내장 보디 그 패턴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에이전트는 정교한 거리 조절이나 반격 타이밍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상대에게 통하는 취약점 하나만 찾으면 보상이 올라갑니다. 논문은 이를 흥미롭지 않은 착취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100%라는 점수는 격투 실력의 완성보다 특정 스크립트 상대에 대한 공략 성공을 보여줍니다. 학습에 없던 캐릭터를 만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류 상대 100%를 기록한 고정 16 정책도 여럿의 상대에게 대부분 0에서 5%에 머물렀고 예외적으로 바이슨에게 60%를 기록했습니다. 고정 60 정책도 켄에게 70%였지만 많은 강한 상대에게 0%였습니다. 학습 형사에서 16 정책은 가일에게 100%, 출리 60, 장기F 65를 기록했지만 혼다와 베가, 사가트, 바이슨에는 0%였습니다. 상대별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류를 공략한 반복 패턴이 그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류 정책을 출발점으로 각 세 캐릭터에 200만 스텝씩 파인 튜닝했습니다. 상대마다 따로 학습하는 단일 파인 튜닝과 쉬운 상대부터 어려운 상대까지 하나의 정책을 연속으로 학습하는 순차 파인 튜닝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캐릭터마다 엇갈렸습니다. 베가는 단일 20%에서 순차 95%로 올랐지만 발로그는 단일 95에서 순차 30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가트는 5와 15, 바이스는 10과 15%에 머물렀습니다. 학습이 상대마다 다른 콤보 하나를 다시 선호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세 상대의 약점을 다시 찾을 수는 있어도 하나의 견고한 정책으로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실용적인 메시지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보다 평가 설계에 있습니다. 고정된 내장봇 하나를 상대로 높은 승률을 얻으면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격투 능력을 배웠는지 아니면 상대 스크립트의 구멍을 찾았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큰 프레임 스킵은 싸구려 공략 전략을 빠르게 발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에 적용할 때는 승률과 함께 행동 다양성, 같은 기술 연속 사용 비율, 체력과 거리별 프레임 스킵 분포, 처음 보는 상대 승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능 향상이 더 나은 판단 때문인지 단순한 반복 공략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한 명의 내장봇 대신 여러 캐릭터, 여러 난이도, 과거 정책, 학습된 상대를 섞은 상대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에 없던 상대는 끝까지 보류해 일반화 시험용으로 남깁니다. 또 단순히 프레임 스킵 후보를 주는 대신 한 경기나 1초당 허용되는 의사결정 횟수를 예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중요한 순간에만 촘촘하게 판단하고 안전한 구간에서는 긴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능, 계산 비용, 반응 시간을 함께 측정하면 학습된 행동 지속 시간이 실제로 의미 있는 적응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격투 게임 강화 학습에서 무엇을 할지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할지도 정책의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습형 분리 구조는 프레임 스킵을 스스로 골라 경쟁력 있는 승률을 냈지만 이 실험에서는 잘 조정된 고정값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상황에 맞춰 빠르고 느린 판단을 오가기보다 큰 프레임 스킵과 반복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 상대류에게는 100%였지만 새로운 캐릭터에는 잘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인공지능 관점의 한 줄 결론은 이것입니다. 타이밍을 학습시키는 아이디어는 유효하지만 한 보드 이긴 승률이 아니라 다양한 상대에서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봐야 진짜 개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